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차 특집에서는 경제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리 경제 1타 손병익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병익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차 전반에 대한 얘기들이랑 경제 과목에 좀 집중된 질문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의 적정 공부 기간은 얼마일까요? 이거 저번 달에도 했고 많이들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게 1차, 2차를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1차, 2차가 전혀 연관이 안 되고 그런데도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1차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2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기보다는 1차만 전업으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끔 뭐 3개월 만에 붙었다고 뭐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15개월 안에 동차 합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 1차는 순수하게 3, 4개월 정도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차가 많이 없는 거고요. 물론 평균적인 수험 스케줄에서 비해서는 매우 버거운 플랜이지만 동차 합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1차를 많이 줄인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1차 과목별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번에 몇 과목씩 하는 게 좋을까? 1차 과목별 공부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락률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락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해하거나 뭐 이제 나중에 문제까지 적용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뭐 회계학 먼저 경제학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판에 조금 집중적으로 암기는, 왜냐면 암기는 미리 해놔도 어차피 까먹을 일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해나 이런 걸 요하는 과목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몇 과목씩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는 이제 1차가 5과목이잖아요. 이제 5과목을 한꺼번에 다 공부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회계, 오후에 경제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한 과목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제대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를 쭉 몰아서 보는 게 조금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과목을 할 때 좀 몰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가 제일 단원과 연계성이 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 듣고 나서 생산자 이론 할 때 앞단원이 좀 기억나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개념 강의 들을 때만큼은 좀 몰아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드리자면 저는 전업 수험생은 2-3과목 정도, 직장 병행이나 공부 시간이 좀 적으신 분들은 한 1.5과목 메인으로 하나 나가시고 남는 시간에 질릴 때 다른 거 할 수 있는 서브 과목, 이 정도로 운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경제만 한다면 순수 몇 개월이 걸릴까? 이 질문이 주로 오는 때가 12월, 1월에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건데 이거 한 개 1개월이면 끊을 수 있나요? 2개월이면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순수하게 경제만 놓고 보면은 이론만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문제부터 뭐 어떻게 접근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론 이해가 탄탄히 돼야지 문제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만 익히는 것보다는 이론 이해가 훨씬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이론 이해하는 게 단기간에 되기가 어렵고, 배운 이론을 또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또 한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해도 한 3달 여유를 갖고 이제 쭉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은 뭐 한 4개월 이상 5개월 정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네, 다음 주제입니다. 경제의 가성비 좋은 타겟 득점, 고득점을 노리기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경제는 한 10문제 정도 버리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타겟 득점 60에서 6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산량이 좀 과도하거나 좀 신유형인 문제들까지 정복하려고 하면 범위가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회계랑 비교를 하자면 단원별로 좀 연계성이 있으니까 좀 다 같이 한 번에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득점 편차가 좀 있는 과목이고 재능을 좀 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문제풀이 강의 가거나 모의고사 강의 가면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60분 동안 40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30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낫다. 40문제 다 손대려고 막 시간 없어서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 30문제에 적당한 시간 투입해서 제대로 정답 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70점, 60점 그 사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경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득점을 노릴수록 조금 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배되는 양도
또 너무 많아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암기 과목을 조금 더 단단하게 외운다든지 우리는 한 과목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1차 과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경제에 투입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다른 과목에 적절히 투입해서 다 같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자기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하시고 혹은 뭐 이제 특히나 직장 다니다가 그런 것도 접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챙기고 더 무겁게 가방을 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합격을 하려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제대로 자주 나오고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를 가볍게 챙겨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그래서 무슨 단원을 버려야 할까? 사실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이 옵니다. 언제? 한 2월 되면은 알아서 리스트를 작성해 오세요. 저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될까요? 저는 요거를 버릴 겁니다. 버리는 단어도 다양한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리지 말아라. 왜냐면은 어려운 단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는 해에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결론만이라도 확인하고 가라.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 버리지 말고 결론이라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소시장 쪽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뭐 노동의 수요 독점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미시경제학에서 일반균형이라는 단원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두 개 정도는 정 어렵다라면은 최소한 결론만 확인하고 가자.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뒤쪽에 또 경제성장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랑 특히나 이제 국제경제학, 국제 자체를 아예 다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제금융론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챙기시고 뭐 국제무역론은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더라도 그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스킵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원들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합니다. 미시에서 현시선호 정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에서 경기 변동,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경제에서 환율, ISLMBP 빼고 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ISLMBP가 수평인 것만 챙기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경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회계랑 비교하자면 안 버리는 쪽을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원 간 연계성이 좀 많아서 여기 하나가 딱 비어버리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버리는 거지 단원 통으로 안 공부한다 이거는 회계보다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말씀하신 생산요소 시장도 여러 경제 주체들 중에 한 주축이잖아요. 요게 딱 빠져버리면 이게 딱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 강의에서 이해는 하시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 버리겠다는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경제 풀커리를 다 들어야만 할까?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가 있고 문제풀이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 크게 좀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그거 2개는 좀 반드시 들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대부분 강의를 이제 경제학의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기본적인 이론 내용 자체는 들으셔야지 문제도 푸실 수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그 간극이 좀 있기 때문에 이론 배웠던 거를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그거 2개는 좀 반드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심하기는 한데 안 배운 내용을 더 가르치거나 뭐 이제 중요한데 나중에 빼놓고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복습 강의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이제 심화 강의는 조금 뭐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좀 비교 형량의 문제거든요. 뭐 심화 강의 당연히 들으면 좋지만 제가 문제 풀 시간이 없는데 문제를 더 풀까요? 심화 강의를 들을까요? 이런 질문 어떻게 답변? 문제풀이랑 심화 중에 선택하면 저는 문제풀이를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강좌가 저도 심화 강의예요. 왜냐면 회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결국엔 문제를 푸는 게 좀 본질적인 과목이 아닐까? 이론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다면 심화 강의 줄이고 좀 문풀 강의 빨리 듣고 혼자 문제 푸는 시간 많이 가져가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코멘트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강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씨앗을 심어드리는 거고 그 씨앗을 혼자 틔우는 거는 이제 온전히 복습을 하시고 혼자 그 학습한 내용을 흡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너무 이제 강의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강의는 처음에 도움만 받는 거고 최종적인 그 흡수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혼자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본 강의 빼고 문풀 강의부터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막판에 되면은 문풀 강의만 들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베이스가 없으면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론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 그 아예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풀이만 들어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가 있고 없고 여부를 조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랑 좀 비슷한데요.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보통 뭐냐면 문제부터 먼저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좀 찾아보듯이 그런 공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텍스트 과목이나 법 과목 그런 과목에 조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회계보다도 경제는 더더욱 단원 간의 연계성이 좀 있고 이해 폭이 깊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저는 좀 많이 비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꼭 기본 강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기본 강의만 듣고 혼자 푸는 게 더 빠를까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학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론 내용 듣고 나서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 안 풀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거에 투입되는 노력을 줄여주는 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받는,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과목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시고 혼자 흡수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하면은 혼자 고민도 해보고 뭐 더 흡수되는 양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수험 공부는 시간적 효율성도 중시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좀 강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다른 1차 과목 대비 경제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암기 과목 말고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회계랑 경제 과목일 건데, 그 또 제가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신미 선생님 화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회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그 이제 회계랑 경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회계는 약간 계정 과목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 하나 공부하고 요거 공부하고 좀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게 다 쌓이면은 재무제표 하나가 되는, 독립적으로 끊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반면에, 경제학은 제가 항상 수업 시에 말했듯이 전체적인 학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계되는 이론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타 시험 경제 과목 대비 감정평가사 경제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경향이 있고, 회계사는 너무 또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좀 정직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미시가 어려울까, 거시가 어려울까?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 저는 미시부터 들어도 될까요? 뭐 거시부터 들어도 될까요?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미시 경제학은 이론은 이해할 만한데 문제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거시 경제학은 이론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문제는 쉬워요. 뭐가 낫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항상 뭐 미시든 거시든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 1회독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회독하고 너무 어렵다, 그냥 나는 문제풀이 방법이나 외워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하고 접근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본인한테 어떤 과목이 맞는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처음 할 때 이해를 포기하고 난 문제 외우겠어 하는 순간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거시경제학이 사실은 물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면서 식이 조금씩 그냥 정교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개별 그래프, 개별 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한번 들으실 때 좀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확실히 미시는 좀 그래프 보고 좀 식을 잘 쓰면서 수학적인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빨리 적응하시는 것 같고, 거시는 좀 큰 틀을 잡으신 분들이 좀 빨리 감을 잡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 권만 계속 풀어도 괜찮을까? 답이 외워져도 괜찮을까? 문제집을 반복하다 보면은 답이 자꾸 기억이 나고 풀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알아서 푸는 건지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서 푸는 건지 그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권만 푸냐 뭐 여러 권을 푸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 권을 어떻게 푸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한 권을 풀 때도 문제풀이 방식 그거를 외워갖고 그냥 접근하면은 그거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외웠던 그 식만 외우는 꼴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별로 비추천하는 방법이고,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어떤 내용이 적용이 됐고 어떠한 식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풀면은 사실 한 권만 풀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어떻게 푸냐라는 거를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문제
문제를 콜렉트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 본질적인 이론 이해보다는 그냥 문제풀이 방법을 여러 개 외우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조금 잘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회계랑 하고 싶은 말이 좀 비슷합니다. 어중간하게 범위를 넓히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범용적이지 않은 심화 문제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 회계와 똑같이 좀 버리시면서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들 아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60점짜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목 밸런스를 생각하시면서 범위를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실전에서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풀어야 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1시간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시간에 40문제를 다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30문제 정도를 제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행돼야 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상인 문제는 이걸 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어려운 거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거 구분하는 야구에서 선구안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키워서 버릴 문제, 풀 문제를 정확히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시험 자체 난이도는 항상 변동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구분해서 쉬운 문제만 접근한다면은 더 일관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계랑 비슷하게 한 25문제에서 35문제 사이로 난이도와 실력에 맞게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와 조금 다른 점은 회계는 안 풀 거면 손도 안 대는 게 나았을 문제들이 많아서 좀 바로 버려야 되는데, 경제는 읽어보면 정성스럽게 찍을 수 있거나 아니면 몇 개를 소거할 수 있거나 풀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대입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읽고 버리는 문제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걸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보고 풀만한지 한번 조금 더 진단을 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지 플레이가 좀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맥락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찍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서 경제에 몇 분을 써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가 제가 12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킹하는 시간 10분 정도 빼놓고 그 암기 과목들을 주로 이제 각각 뭐 30분 내에 끊어갖고 1시간 정도 쓰시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50분을 경제하게 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타당한 접근 방법인 것 같고, 시험장에서도 부원론이나 그 민법을 먼저 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 과목은 사실 판단이 빠르게 되잖아요. 남은 시간에 경제학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원론이랑 민법은 한 바퀴에 한 번에 다 끝내고요. 경제는 이제 좀 여러 회독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최선의 득점을 쥐어 짜내는 식으로 전략을 구사했고요. 부원론하고 민법 경제 순으로 푸는데 시간 배분은 25분, 35분, 60분입니다. 좀 마킹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은 120문제를 한 번에 마킹하면 좀 소요 시간 예측이 잘 안 돼서 시간을 좀 보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좀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마킹 실수도 좀 많이 나거든요. 마킹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이 문제 왜 이거 찍었는지 한 0.5초 만에 잠깐 기억이 나면 크로스 체킹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마킹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끝날 때마다 마킹을 했습니다. 25, 35, 60 부원론, 민법, 경제 순으로 푸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실전에서 경제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회계랑 똑같은 전략인데 3바퀴를 도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바퀴에 30분 동안 25문제, 20분 동안 10문제, 10분 동안 5문제를 추천드렸습니다. 버리는 문항 포함해서 검토하는 문제 개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첫 바퀴 30분 동안 25문제는요. 한 큐에 풀리는 것만큼 다 푸세요. 넘어가서 가장 간단한 말 문제랑 바로 풀릴 수 있는 개념적인 문제들 모조리 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퀴 20분 동안 10문제는요. 볼륨이 좀 있어 보이지만 내가 많이 해봤고 익숙한 그 문제 푸시는 겁니다. 마지막 10분 동안 5문제에는요 마킹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5문제들은 버린 단원이거나 불이 타거나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거나 이런 것들만 남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찍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주로 이제 미시가 앞에 20문제가 나오고 거시가 뒤쪽에 20문제가 나오는데 뒤에부터 푸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1번부터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시경제학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이 문제가 조금 더 쉽고 말문제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뒤쪽부터 푸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뒤쪽 20분부터 잘라서 푸셔도 상관없고 40분부터 역순으로 가셔도 되고 과목 순서로만 보면은 거시, 그 다음에 미시라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시는 아무래도 뭐 계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말문제 위주인 거시부터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행착오 어떤 게 있을까요? 평가사님도 공부하시면서 비슷한 그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개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하는 실수가 있고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는 실수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 단계에서 실수하는 거나 경제학은 전체적인 학문 구조를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 이론 하나 공부하고 하나 문제 풀고 한 단원 공부하고 한 단원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이론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부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는 이론 이해에 집중을 하고 문제 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어차피 이론 이해도 안 됐는데 문제 풀어봤자 막 좌절만 하고 더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러니까 굳이 지금 문제 풀지 말고 이론 이해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게 있고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는 문제만 푸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해한 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만 풀어서 문제풀이 접근 방법만 외우는 그런 두 가지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많이 챙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짧게 요약하자면 인강 중독, 인강만 너무 오래 보시는 분들 회계 경제 끝까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답지 빨리빨리 보셔라. 너무 백지에다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좀 시행착오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해를 포기하고 이걸 암기로 접근하는 순간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MRXXY, MRTXXY 이것들 다 대응되는 개념인데 따로따로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헷갈리고 경제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연쇄작용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퇴독하실 때 경제에 좀 몰입해서 전체 범위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막판 암기 과목 위주로 할 때 경제의 폼을 유지하는 회독 루틴이라는 질문인데요. 경제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서 장기적인 회독 루틴을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려면 반감기를 계속 줄여가면서 한 달에 1회독 하던 거를 2주, 1주, 3일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한 3일에 1회독 할 수 있는 수준의 압축이 됐을 때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보다가 시험장 들어가게 루틴을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기본 강좌, 문풀 강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회독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처음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암기 과목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좀 감을 유지하려고 할 때는 단원 순서대로 쭉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이제 처음에만 좀 그렇게 하시고 뒤쪽에 가면 갈수록 저희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뽑아서 풀어본다든지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연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내가 뭐 빵꾸가 나면 그쪽 단원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이제 섞여서 문제가 던져졌을 때 내가 요거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빵꾸 난 부분을 하나하나씩 올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9월의 월간 컨설팅 경제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